여러분들 공법이 너무 쉽죠? 아니 거짓말은 근데 저번 주에 내가 분명히 과락 개인지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2명밖에 안 왔어요. 쉬우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쉬우니까. 어려우면 와야 되는데 아니 그냥 와야지 왜 안 와요. 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해줘. 그 개별적으로 모르는 거 해주겠다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하면 어떡해요. 안 하는 거 공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와가지고. 뭐 창피해서 안 왔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과락이 밝히셔서 안 왔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그 오신 분은 한 분은 또 과락도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하면은 좀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셨으니까 했는데 분명히 도움되는데 그런 거 이용 안 한 거는 여러분 잘못이에요. 다음에 그 모의고사 이번에 본 것도 만약에 과락인 사람 원하면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사람이 너무 없으면 다음부터 이제 안 하고 이제 많이 하면 다음에 또 계속 해줄 거예요. 이제 일부러 과락 맞지 마세요. 과외 받으려고. 근데 보니까 문제 풀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안 하고요. 이거 8주니까 그냥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공부를 지금. 이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결을 못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이런 말 하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또 강화 완화한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 중에. 강화만 한다, 완화만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다시 이제 청정이 하고 나서 문제 풀면서 또 한번 사례 같은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용도 지역은 아까 본 것처럼 도시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정해놓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도시 지역을 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는 이제 더 분류가 없고요. 녹지지역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여기는 이제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이 있고 얘하고 마찬가지로 주거지역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은 근통일중 그랬죠. 근통일중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더 근통일중이 아니고 최근통일중 될 것 같네요.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용주거는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것 때문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파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땅값도 뭐 전국 최고로 오르고. 빨리 이럴 때. 올해 제가 볼 때도 진짜 작년 마치 문제 나오면 한 합격자가 10,000명 간 넘을 것 같아요. 작년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작년에 14,800명이 되는데 작년에 1차 합격생이 한 21,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다른 전해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작년에 몇 명 빠져나갔을 거고요. 동차로. 그러면 남은 사람도 별로 적어요. 다
예년에 비해서 한 반 가까이밖에 안 돼요. 1차 합격자가. 그럼 그 중에서 한 40% 된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한 40%밖에 안 돼요.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면 좀 높고 저랑 공부하면 훨씬 높고 그럴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합격하는 사람이 좀 얼마 있다 하더라도 뭐 만 몇천 명 중에 합격이니까 만 명이 안 될 거예요. 이제. 면제생 중에 올해 동차를 합격한 사람은 작년보다 또 역시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해봐야 제가 볼 때 만 명 간 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더 부정적인 게 공부를 안 해요. 올해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 안 나온 사람들. 우리 학원은 뭐 학원이나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의지가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그 출석률이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우리 학원이 제가 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잘 없어요.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좋으면 또 더 많이 합격하거든요. 같이 막 힘이 합쳐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안 될 때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자격증 가치가 더 많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는 또 활용 가치가 훨씬 높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많이 하시길 바랬어요. 자, 그건 동일종 있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뭐 21가지가 있지만 가지수는 이제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용도적을 정해서 여기에서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기타 용도를 뭘로 정할 것인가. 건폐율은 어떻게 할 거. 건축 제한이고 이제 토지의 이용. 토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 그리고 건축 제한 관련된 건축 제한이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높이 하는 것들을 이제 용도적으로 정해주는 거죠. 용도적별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하면 아까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단독주택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폐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을 하고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자, 여기는 단독주택 일종건생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공부해요? 대통령령에 있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조례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것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용도구역은 행위자를 법률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낱낱이. 근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이 체계를 몰라도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체계를 공부하고 나면 그걸 공부하기가 외우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이제. 약간 수월해져요. 약간 수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복잡하더라도. 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하면 좀 쉬운데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아직은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을 정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걸 이제 공부합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또 조례 또 재량을 줘서 이러한 것들을 조례로 이제 빨리 할 수 있고 또 단독 일종 근생이 아니어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갈 때 이제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고도지구 같은 것들은 높이를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이것은 시험과 관련되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행위자 건축 제한을 용도 제한을 뭘로 하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은 시험에서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뭘 물어요?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물어요. 그 있는 내용 이것들이에요. 이거 이제 외우는 걸 물어봅니다. 자, 이거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가능해요. 일종건생도 가능해요. 자꾸 위에 있는 것들이 덧붙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에 있는 것에다가 더하기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게 되고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에 있는 것 더하기 종교시설 돼요.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하는 것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종 전주는 뭐예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한 것, 쾌적하고 조용한 것만이 아니고 편리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2종, 3종은 중층,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인데 그래서 중고층이라서 종교시설 된다고 있고 여기는 저층이라
아파트는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아파트 돼야 되겠죠? 여기 아파트 돼야 안 돼요? 공동택이라고 했는데 됩니다. 말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공동택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된다. 단독은 건축법의 시행에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다가구는 안 돼요. 이건 아파트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데 나중에 이거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 아파트 안 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저층 중심 아파트 안 됩니다. 종교시설도 안 되고 준주거지역은 여기는 그 성격이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 또는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다 되고 플러스 아주 다양한 행위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되는 것 쓰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는 것 해가지고 이제 금지되는 것을 이제 우리 법에서 대통령령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걸 안 된다는 거 알면 되는 건 알아요. 왜 아냐면 건축법으로는 또 공부를 하거든요. 건축법에서 여기에 뺀 것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준공업지역은 성격이 공업기능, 경공업 등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업기능,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잡 다양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준공업지역. 안 되는 것이 극히 적겠죠. 뭐만 안 되는 거 아세요? 뭐가 안 되죠? 묘지 위는 안 된다 그랬죠. 묘지 관련시설과 뭐 위락시설. 이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되죠 당연히. 이종근생 되죠? 여기 이종근생 됩니까 안 됩니까 얘네들? 안 되죠? 여기 일종만 되죠. 일종근생. 여기 지금 이종근생이 추가된 게 없잖아요. 공동주택, 교육시설, 노유자, 종교시설. 이종근생 안 됩니다. 여기 이종근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는 돼야 되겠죠. 준주거지역은 당연히. 그래서 준주거지역 안 되는 것은 일단 묘지 위락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이 위락시설과 같이 뒷골목에서 좀 껄렁껄렁 어울리는 애 있죠. 누구예요? 무슨 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안 됩니다. 그래서 숙박 안 되고. 그리고 축사,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 뭐죠? 축구선수는 폐가 커야 자격이 있다? 격리병원. 안 됩니다. 그리고 위락설 단란주점이 150 이상이면 위락설이고 150 미만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자, 얘네들 안 되니까 지금 이종근생 돼야 안 돼요? 여기에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종근생 중에 단란주점은 안 됩니다. 자, 이종근생 되는데 이종근생 중에 단란주점 안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만 열심히 해왔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알아야 되면 이제 건축법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종근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은 시점, 미용원, 이용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공부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다 풀었다고 해서 100점 아니에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70점. 그리고 이제 건축법 시행까지 알면 이제 80점, 90점 되는 거지 이제. 그래도 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충분히 항상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일종근생, 이종근생 관련되거나 주거지역과 관련된 용도는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걸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안 나와요. 혹가다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면 한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공부도 안 돼, 기억도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플러스 시키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각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한 것이 뭐예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끼리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1종이면 1종이고 2종이면 2종이지 역시 용도 지역을 둘 이상의 용도 지역으로 중복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해요. 고도 지구이면서 방화 지구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리고 이 용도 지구는 여기에 있는 것에 덧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적의 고도 지구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기 용도 지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중복이 안 되지만 얘들끼리도 중복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1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용도지구끼리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강화 완화하는 것인데 중복지정할 수 있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또 강화 완화하는 것이고요. 자, 중복 안 되는 것은 오로지 어디만 여기 얘네들끼리 안 되고 이렇게 교차로 중복할 수 있고 얘네들끼리도 중복할 수 있고 용도지역은 지금 공부한 건 이제 다시 한번 활용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읽을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이고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이다.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만 한다 하는데 뒷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자, 계획관리적은 뭐예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것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고 비슷한 성격. 자, 주상공지역은 개발을 하려는 거고 나머지 녹관농자는 개발을 가급적 안 하겠다는 거죠. 토지 이용을 여기는 시가 활용도로 하는 거고 여기들은 개발을 가급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면 이제 관리적이 좀 가능하고 그 가장 개발이 많이 열려 있는 게 계획관리지요. 녹지적 중에서도 자연녹지죠. 그래서 얘를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 하고요. 여기다 도시 편입하면 안 되겠죠? 얘는 도시니까. 여기는 제한적인 개발. 여기는 뭐라고 해요? 제 계획관리는 도시 편입.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도 각각 법률에서 그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책에 안 써놔도 상식적으로 보전, 생산 이런 것도 읽으면 아는데 계획관리지역 하는 것은 미리 안 읽어보면 시험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 농림지역도 시험장에 가서 읽으면 알아요. 농림지역이 뭔가 알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역시 시험장 가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착각할까 봐서 문화재 보전하는 것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목적의 하나다 하는 거. 나머지들 자연환경 관련된 것을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의 세분. 여기 있는 것들은 미리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일종 전주. 이걸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농림지역이 뭐냐 하는 것은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자, 내 일종 전주는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 그래서 단독과 일종 구성이 된다고 했고, 이종 전주는 공동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종 전주 플러스 공동 주택이 되는 거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하는 것들은 편리한 주거 환경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 가미해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일종은 저층 중심이고 2종은 중층, 3종은 중층 또는 고층 중심. 그렇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시험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근린상업은 근린지역 하는 말 붙어 있어요. 일반상업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물류기능 이런 말이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 밋밋한 것까지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쉬운 것은 쉬운 대로 처리하고 시험에 나올 것은 잘 보고 중심상업도 알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놨어요. 도심, 부도심 하면 중심상업 기능 연상할 수 있겠죠? 공업기능은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주로 중합, 공해성 공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용공업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유치하는 것이 일반공업. 그 준공업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 업무,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녹지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게 어디예요?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적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적용 안 되고요. 접도구역, 도로 주변 옆에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서 도로 유실을 방지하는 거. 근데 도시역은 없어요. 우리 학원 옆에 바로 도로 있죠? 접도구역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접도구역 이런 것들 한가할 여유가 없어요.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요. 조금 전에 공부한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용할 때는 농지증이 적용 안 되지만 우리들이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적용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농지증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농지법에 나와요. 시험에서. 다음 중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자격증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상속농지,
이제 적용되는 것은 할게요. 적용되는 거. 2번 공유농지의 분할. 3번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거 할까?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번 농업 경영을 위해서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뭐예요? 몇 번? 몇 번? 4번 농업 경영에서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금 도시지역에서 농지증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적용 안 됩니다. 농지증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시험에서. 자, 농업 경영을 위한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받아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올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나오기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녹지지역을 내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농지법인데. 제가 지금 강의해서 이거 기억하라고 해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그 나온다 한들 뭐 어떻게 해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농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시공개엑셀은 보지 말고 그냥 주거상업공업지역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17페이지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공부한 거. 일종전주, 단독, 일종근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나 아동복지주택, 그리고 공중화장실, 대피소 하는 것들은 일종전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피소는 일종근생이다 아니다? 대피소는 일종근생입니까 아닙니까? 일종근생이다. 일종근생인데 안 된다 이거죠? 일종근생은 여기 들어올 수 있지만 일종전용주거지에 대피소나 공중화장실은 일종근생이지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종전주는 공동택이 플러스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만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공동택 중에 아파트가 안 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됩니다. 대학교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에요.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게 4번 노유자시설이 들어가요. 노유자시설.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 2종과 3종에는 아파트도 되고 그리고 높은 건 교회, 종교시설 됩니다. 준주거지역은 되는 거 하려니 너무 많아요.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묘지, 위락, 숙박, 단란점 안 되고 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차장, 자원순환, 격리병에서 축구선수는 폐가 커야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외워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뭐 하나 생각 안 나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두 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 야 계속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말고 기억나는 데까지 가지고 가면 돼요. 시험장에. 내가 공부했는데 모르겠다 하면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한 것은 안 나온다 이러지 말고 공부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하고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하면 남들도 모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하고서 그러면 안 되고 준공업적 안 되는 게 있죠. 묘지 위에 공장 안 된다 그랬죠. 묘지와 위락은 안 된다. 그 위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아니겠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은 공업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위락시설 안 돼요.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초단, 초등학교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 자,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른다.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고 틀린 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종근생 돼야 한대요. 이종근생 된다 안 된다? 금방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종근생 안 되죠? 일반 음식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종이니까. 근데 여기에 교육시설 설치해요. 아니면 종교시설 설치했어요. 여기다 구내식당을 설치했어요. 구내식당은 일반 음식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속용도니까 그냥 종교시설 붙여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파트 되는 것 안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가치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문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아파트 되겠죠? 이종 전주.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이종
3종 됩니다. 준주거적 되겠죠. 그리고 준공업적 돼요. 안 돼 나머지 자, 상업적만 보면은 상업적은 되는데 유통상업적은 안 됩니다. 시간 있으면 건축법하고도 비교를 해보겠는데 나중에 이제 9, 10월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따로따로 때문에 아는데 헷갈릴지 모르니까 또 자꾸 비교를 해드리는 거 나중에 더 이제 또 긴밀하게. 이런 건축법에 가면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채광 확보를 한 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적용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공동주택이 가능한을 전제를 한 거예요. 그죠? 공동주택이 가능하니까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적용 안 된다 이 말 한 거예요. 가능함을 전제로. 만약 공동주택이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채광 확보 높이 제한 적용 안 되는 게 뭐예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이 돼요. 단독도 되고.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유통상업적은 그 말이 없어요. 이제 여기는 공동주택 안 되거든요. 단독도 안 돼요.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17페이지하고 18, 1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안 보고 바다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얘가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성격과 같더라. 이럴 때는 이걸 메워서 준공 인가를 받으면 도시군관리구로 용도지역을 정할 필요 없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농경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는데 여기가 마침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준공 인가로부터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얘가 여기를 메웠는데 얘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럴 때는 얘가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구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도시군관리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자동 결정되는 게 있어요. 공유수면 바다인데 얘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어요. 마침 얘가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어요. 그럼 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 고시되면 도시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되는 거고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도시역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얘는 도시군관리구로 여기가 농림지역 현재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 만드는 거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죠? 얘가 필요가 없어서 해제가 됐어요.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한다. 다만 이게 공사가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이 돼요? 아니면 도시역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되겠죠? 사업 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또 이제 도시역이 용도지역을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특례입니다. 원래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줘야 되죠.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다. 농림지역의 임은 농업만이 아니라 임업도 있잖아요. 그 경제진용법의 보전산지일 수도 있고 설악관 같은 관광 휴양 목적의 보전산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산림청장이 고시하면서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자동 특례예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죠. 얘가 이제 매립이 돼서 토지는 형성이 됐어요. 얘가 지금 용도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미지정 토지입니다. 이럴 때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죠. 뭐에 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시로 됐죠. 이게 아까 택지개발지구 지정돼서 도시가 됐죠. 여기가 도시예요. 근데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죠.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세분 안 됐죠. 그러면은 이때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정에서 여기서 가장 개발이 억제된 게 어디예요? 도시역에서 어디에요? 여기 보전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럼 제일 억제되는 게 어디예요? 보전관리. 그래서 또 어려울 거예요. 보전만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은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라는 거잖아요. 놔두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이 제일 억제된 거예요. 보전 억제. 보전관리. 이것이 이제 미지정 미세분 토지에서의 개발입니다. 17페이지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규정을 적용하고 미세분했을 때는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를 적용한다. 이거 20페이지 볼게요. 지금 강의한 거 20페이지. 공유수는 매립이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 그럴 때는 해당 매립 준공구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역이 됩니다. 농림지역이 됩니다. 고신해주고.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르다. 또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붙어있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고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용도지역 의제 항만구역, 어항구역인데 공유수면으로서 어디에 연접해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역으로 보는데 농공단지는 도시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원개발구역 중에 수력발전소, 댐 만드는 거 도시역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이런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20이 아니고 70까지 적용될 수가 있고,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70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산업단지는 도시고 농공단지는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높아야 돼요? 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는 70, 산업단지는 80까지 될 수가 있어요. 자, 용도지역의 환원. 지금 본 택지개발지구나 전원개발사업구역 같은 구역지구가 해제가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과거로 환원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도시로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또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되면 뭐가 돼요?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농림이 될 수도 있고 두 갈래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했던 겁니다. 설악산도 있고 평야지도 있으니까 뭔지를 평야가 아니고 그냥 임업용의 그런 보전산지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지정하는 사람이 고시를 해줘요. 여기는 무엇이 됐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에 따른다. 건폐율 용적률까지 하려는데 너무 또 그냥 벼락치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설명을 차분히 볼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보고. 여러분들 몇 시부터 시험 보세요? 신청하면 2시 반부터요? 2시 반부터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